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매주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까? 배터리 부장이라는 닉네임이 생기셨고 배터리 부장과 함께하면 2차 전지로 배가 부르다라는 말들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또 오늘 AS 그리고 전략 세울 내용 많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홀딩스로 다짜고짜 시작하겠습니다. 3월 28일 저희와 함께하는 거의 초반의 공약주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포스코 홀딩스 정말 가히 놀라운 흐름 나왔고 어제까지 또 좋은 시세가 이어졌어요. 50만 원 그 이후로 목표가를 잡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여지껏 변화 없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3월 28일이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2년 만에 첫 복귀했던 맞아요. 날이고요. 그리고 5월 16일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3월 달에는 목표가 50만 원 드렸고, 그리고 5월 16일에는 67만 원 이렇게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에코프로로 막 올라가는데 포스코홀딩스가 또 못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직 적벽 대정 중이니까 아직 사마이 시대는 아직 시점이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주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12일부터 이제 홍콩 IR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7월 13일간 이틀간 이제 싱가포르 IR이 시작되면서 12일 날 이제 외국인이 이제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보를 만들어놨고 그걸 보고선 사모펀드라든가 투시라든가 기관들이 급하게 지금 쇼커버링을 진행을 했고요. 어제까지 쇼커버링이 진행이 됐는데 13일부터 다시 외국인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이 32만 주를 팔았는데 전체 공매도 수량이 30만 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수 공매도를 다시 또 공격 들어온 걸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올라가면 습관적으로 그냥 올라갔다 싶으면 공매도를 치는 것 같아요. 포지션들이. 그리고 약간 특이수급은 LNF를 매도를 하고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를 하는 사모펀드 수급이 좀 포착이 좀 됐고요. 네. 그리고 홍콩 IR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종목임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제 이제 37%까지 깨졌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치고, 그리고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매출액 62조 달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다소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라든가 양극재 가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튬 생산 능력을 이제 42만 3천 톤을 잡았고, 양극재를 이제 100만 톤 잡았고요. 음극재라든가 차세대 소재, 리사이클링을 통한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다 있는데 보면서 음극재는 확실히 돈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연히 느꼈습니다. 비싼 캐파를 불구하고 매출이 확연 떨어져서 볼 게 확실히 리튬과 양극재 위주로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게 포스코 IR 내용을 보면서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투자도 리튬과 양극재 종목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이 포스코가 그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단기 과열 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 좀 나와라고 대기 매수세가 많이 떴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고객이 어느 맘카페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 회사 위에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봤습니다. 주가에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행운이 깃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조정 받게 되면은 계속 이제 모아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려졌으니까 올해보다 아마 내년 상승폭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이제 9월부터는 리사이클을 통한 리튬이 생산이 되고 10월부터는 광산 리튬이 준공이 되죠. 42,000톤짜리가. 그리고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와 광양에서의 리튬 공장이 준공이 되고 계속 그 이후로도 광산 계속 리튬 공장들이 증설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보다 확실히 내년에 그런 실적이 숫자가 여실히 찍히는 것도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붙겠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보다 내년 주도주가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좋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내년에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일단 지금 물량은 조정 받더라도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꾸준히 오히려 물량을 잘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게 포스코홀딩스를 언제 지금 얘기 들었냐면 작년 5월 달에 금양 IR 하면서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가 진짜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올해 1월 달
1분기부터는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해야겠다고 작년에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요. 왜 작년에는 안 했냐면은 좀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종목도 더 빨리 급할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은 올해 1월 1분기부터는 투자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그 전략대로 지금 저도 진행하고 있고 장기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장님이랑 소통을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 방송 전략 같은 거 듣다 보면은 좀 심플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후기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명확하게 뷰를 밝혀주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엔 더 좋을 것 같다. 모아가자. 여전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3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오늘 7월 다시 한번 또 긍정의 시각을 확인해 주셨네요. 자, 포스코 그룹주로 보겠습니다. IR 잘하면 이렇게 그룹사 전반이 관심을 더 제대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시세 너무 좋았고요. 어제는 시간 내에서는 살짝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다른 그룹사에 대한 시각은 뭐 좀 의견 주실 게 있을까요? 1순위는 포스코홀딩스고요. 2순위는 이제 아까 양극재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어서 좀 수급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 포스코 스텔리온 뭐 등등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전쟁에도 대의 명분이 필요하듯이 네. 투자도 투자도 대의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명분이 명확한 게 이제 그 광물주로서의 포스코홀딩스 그 양극재 이제 2030년까지 이제 100만 톤 캐파 상향했기 때문에 한 60% 상향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까지 보는데 일단 그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공매도 탑4가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비엔, 포스코홀딩스, 퓨처.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가장 많이 몰려 있는 F4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뚫렸어요. 일단은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뚫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이냐 에코프로 BM이냐 요 싸움인데. 움직임을 가만 보니까 원래 개인적으로는 BM이 먼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움직임은 퓨처엠이 먼저 뚫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처엠이 좀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서 에코프로 BM보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저희 관심 갖고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 대한 의견 같이 나눠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또 더 흥미가 붙는 것 같습니다. TCC 스틸이 진한 공략주였습니다. 좋은 흐름이 났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30%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고 같이 얘기해 주셨던 관심주 DNT가 45%. 이 두 종목도 AS 필요하겠네요. 부장님 요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얘기를 했냐면은 그 LG 엔솔도 자금 조달이 상당히 됐고 네. SK온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12조 저리로 대출 받고 이래저래 자금 조달이 상당히 돼서 가만 타이밍상 지금 장비 공급 계약이 터질 때가 좀 됐거든요. 이제 하나기술이 먼저 이제 그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SK온 쪽의 비중이 높은 PNT 같은 경우도 제가 적정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장비주 쪽에서 수주가 좀 돌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차트를 다 돌려보니까 다 급등 직전의 차트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차트 좋은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좋았던 게 TC 스틸 이제 부품 쪽이었고 그리고 그 니켈 동광판 쪽에 TC 스틸이 좋았고 그리고 비겐트가 이제 유상전자 이슈 때문에 빠졌지만은 네.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레이저 노칭 쪽이 그쪽 방향성 글로 가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이게 충분히 지금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렸던 거고 윤성 FNC라든 차트도 다 좋았고요. 그리고 그 코인테크도 위치가 자리가 괜찮았었고 그래서 위치가 다 그림이 좋고 회사 내용도 괜찮은 걸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익PA는 그냥 지난주에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59,000원 들었는데 거의 이제 근접을 했고 그게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인데 요 1조 5천억은 내년 정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인데 제가 영업이익에서 15배를 줘서 하단 1조 5천억 정도 근접을 했으니까 차익을 하셔도 됐고 좀 조정 견디셔서 더 보셔도 좋긴 한데 단기간에 좀 올라갔으니까 차익을 해서 아직 더 올라간 양극재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DNT는 차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유중까지 받겠다 하셔도 그 선택은 자율적으로 하셔도 좋을 거고요. 저는 차익을 했습니다. DNT랑 TCC 스틸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양극재 종목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 투자하실 때는 LNF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LNF는 빼고요. 그럼 네. LNF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코스모 신소재 요 정도 선에서만 양극재는 그 3개 정도만 보시면
현명한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답변 들으면서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 종목을 오늘 어떻게 해볼까라는. 일단 부장님의 의견은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방향 설정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의견도 궁금해요.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제 첫 양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도 이렇게 막 시장에서 분류를 하고 좀 바쁘긴 했는데, 물론 어제만 놓고 본다면 퓨런티어의 압승이었긴 한데요. 이쪽 관련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볼 만한 내용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은 양산 시점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예상하면 한 3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얘기는 25만 대, 30만 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 4680이 그게 들어갈 텐데 일단 네. 배터리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그리고 요거랑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테슬라 모델 Y 그 LF 배터리 장착한 거 후륜 구동 모델 요거 같이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확실히 그 배터리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 양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좀 대량 생산되는 시점이 불투명하고, 요거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그래서 포드가 이제 그 F150에 대한 가격을 낮췄고, 네. 어제 그래서 전기 종목들 뭐 그 리비안이라든가 그 포드가 주가 빠졌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은 뭐 그 명신사나 뭐 아머그린텍 등등 있는데, 그나마 좀 영향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는 삼성전기랑 퓨런티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런 문제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뭐 HBM이라든가 FC-BGA 기판, 뭐 전장의 MLCC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으니까 다른 재료들이 있는 쪽, 그리고 퓨런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주 종목 정도는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모델 Y 잠깐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네. 모델 Y LFP 배터리 장착한 거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가 정말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새삼 더 느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4륜구동과 그 퍼포먼스 모델이 출시가 중지됐어요. 판매가 중단되고 오로지 그것만 살 수 있게끔 한 상태고, 기존의 그 모델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이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상해 이제 시애틀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장착된 게 이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배터리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된 거를 미국 물량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은 걸로 국내 판매한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캘리포니아산 배터리가 들어간 것들 판매 다 중단을 해버리고 오로지 이 제품만 살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5,699만 원이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바로 밑에 네. 5,7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걸 보여서 진짜 좀 많이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약간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데요? 하고 있어서 저거는 우리 2차전지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거 사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차량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얘기해 주신지 느껴지고요. 삼성전기 얘기 살짝 조금만 더 해주세요. 사실 7월 들어서 분위기가 꽤 좋아졌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MLCC, 카메라 모듈, 뭐 기판, 그리고 파워 인덕터 기댈 요소는 있는데 언제나 삼성전기는 좀 무겁잖아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MLCC 업황 바닥이 언제냐가 자꾸 틀려가지고 그런 거고요. 맞아요. 올해말에도 제가 좀 나왔을 때 1분기 바닥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2분기 바닥, 이제 3분기 바닥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바닥론이 바닥 고문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스에서 이제 MLCC 업황 바닥론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MLCC 재고가 정상 수준에 드디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회복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기는 일단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FC BJ 기판이 그 HBM 쪽으로 들어가고 또 전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전장용 기판 시장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띄고, 또 정장용 MLCC 쪽도 지금 점유율과 성장성이 올라가서 그 에다스용과 인포테인먼트용 쪽으로 전장용 MLCC의 성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그렇게 신성장 쪽으로의 그 성장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자율주행 전기차 카메라에 들어가는 파워 인덕터도 이제 동사가 양산하고 있고, 국내에서 파워 인덕터 이거 생산해서 주가 급등한 게 아비코 전자고요. 네. 삼성전기랑 유일하게 두 군데가 생산하고 있고, 생성형 AI 시장에서 FC BJ 기판 그 수요가 증가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상 일단 LG 이노텍보다는 지금은 삼성전기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반면에, 그래서 삼성그룹주들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 것들이 다른 측면이고, 다만 이제 삼성전기도 지금 한 4일 연속 지금
반등세가 강하게 네.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매물을 예상하시고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좀 털어내고 다른 쪽 보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좀 마음고생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분이 채팅창에 징글정기라고 좀 징글징글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점 빗대주셨어요. 오늘 공약주로 곧장 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데 항상 공약주가 중요해서 오늘 시노펙스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실은 원래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어저께 포스코 퓨처엠 샀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종목을 좀 바꿨고요. 그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FCBJ 쪽에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여러 가지 필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요 FCBJ 사업이 여기 이제 배터리 시스템에 그 연결 그 회로에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FCBJ 쪽이 지금 성능 향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차량 경량화라든가 이제 성능 유지를 위해서 원래는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고성능 FCBJ로 수요가 대체되는 추세라서 그게 핵심주가 이제 동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도 동사가 이제 그 PAG라고 해서 그 PBA라고 해가지고 FCBJ FPCB 쪽에 모듈을 또 공급을 하고 네. 요거를 이제 이 PBA랑 그 FPCB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생산 업체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노펙스 외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경쟁력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반도체 공정용, 수처리용, 공기 정화용 필터도 매출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좀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쪽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장 쪽, 그 이제 배터리 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인데 그게 작년에 대략 이제 전장 쪽과 이제 그 EV 전 배터리용 이게 들어간 게 한 12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전체 매출의 한 6% 정도인데 요게 좀 올해부터 좀 매출이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현대차 쪽에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쪽이 주력으로 들어가는데 좀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동사가 지금 리포트 커버가 안 돼가지고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0억 나와서 한 84% 성장, 급성장이 나와서 올해도 실적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커버가 안 돼서 추정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해 본 게 작년에는 매출 2,448억에 영업이익 129억이었거든요. 그러면 146% 영업이익 성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대략 1분기 정도를 추산을 해서 그냥 연 환산해 보니까 한 2,800억에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를 네. 볼 수 있어서 요게 영업비입에서 12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 3,000억 정도 가능하고요. 주가로는 3,9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은 뚫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시노펙스가 주가 움직임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저게 얌전히 가지 않고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급등을 쫓아가기보다 적절하게 이제 뭐 21선이든 이런 걸 정해놓고서 눌림목에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느낌상 저 종목은 뭔가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핸들링을 하는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붙으면은 죽여서 털고 올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노펙스는 뭐 비중 많이 한 것보다 약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철저히 눌림목 매수하시고 그리고 급등했을 때는 체크하고 얌전히 갈 때는 끌고 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과 가격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3,900원 시노펙스 관심 갖고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창환 부장님과 시장과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